지금부터 정말 급한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곧 비트겟이 막힐 수 있습니다. 접속이 끊기는 순간 내 자산이 화면 속에 갇혀버릴 수 있어요. 지금은 옮길 수 있을 때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비트겟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혔습니다. 한번 막히면 그 다음은 접속 제한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더 무서운 건 속도입니다. 오늘은 되던 게 내일 갑자기 안 될 수 있어요. 금융당국 압박이 들어가면 단계적으로 조여옵니다. 앱 업데이트 차단, 신규 설치 차단, 그리고 접속 제한까지 순서대로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비트겟 쓰시는 분들은 선택지가 좁습니다. 비트겟에 있는 자산을 최대한 빠르게 다른 곳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는 순간 나중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FIU, 금융정보분석원입니다. 국내에서 영업하려면 신고가 필요한데 비트겟은 국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정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구글 정책도 맞물렸습니다. 한국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인 겁니다. 설치가 막히면 신규 유입은 바로 끊깁니다. 세금 이슈도 한몫합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세금 부과 흐름이 예정되어 있는데 해외 거래소는 상대적으로 과세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이미 깔려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당분간은 실행이 될 수 있어도 업데이트가 막히면 점점 불안정해집니다. 결국 접속 자체가 차단될 수 있다는 게 핵심 위험입니다. 그래서 제일 안전한 방향은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거래소 안에 계속 두는 순간 내 통제권이 아니라 플랫폼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막히면 시작부터 막힙니다. 웹사이트로 들어가면 되지 않냐고 하시는데 웹 접속도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우회 접속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VPN 같은 방법으로 돌아 들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보안 위험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편하다고 묘탁다고 추천드리긴 어렵습니다. 국내 거래소로 옮기면 되지 않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를 쓰기 어렵고 수수료 체감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추후 세금 부과 흐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거래소로 그냥 들어가세요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선물 거래를 하시던 분이라면 레버리지 제한 때문에 전략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비용 구조도 달라져서 손에 잡히는 수익이 줄 수 있어요. 지금 이 사태 이후로 한국 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이동하는 거래소 5개를 제가 따로 비교해 두었습니다. 단순 추천이 아니라 조건별로 장단점을 나눠서 정리해 놨습니다. 그 5개 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되는 곳들입니다. 수수료도 비교적 저렴한 편으로 묶어놨고 가입 이벤트로 $100를 주는 곳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확인해 두었습니다. 이 5개 거래소 정보는 고정 댓글에 한 번에 정리해 두겠습니다. 지금은 영상 흐름상 자세히 다 못하니 끝나고 바로 고정 댓글부터 확인하시면 이동 경로가 훨씬 빨라지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단타의 기본기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롱이냐 숏이냐를 감으로 찍는데 시장은 감으로 들어가면 바로 수업료를 걷어갑니다. 기준을 잡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진입 타이밍이 전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같은 방향을 봐도 언제 들어가느냐에 따라 손익이 하늘과 땅으로 갈립니다. 먼저 개념을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들어가는 매수 쪽 베팅입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올라타는 선택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진입하는 하락 쪽 베팅입니다. 하락장에서 도망만 치는 게 아니라 하락 자체를 수익 기회로 바꾸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롱은 언제 잡느냐? 첫 번째는 차트에서 상승 추세가 명확할 때입니다.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저점도 따라 올라오는 흐름이라면 롱이 유리한 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도 힌트가 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고 올라가는 장면을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는데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함께 늘면 시장 참여가 실제로 붙는다는 뜻입니다. 올라가는 척이 아니라 힘있게 올라갈 가능성이 커져서 롱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뉴스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분위기, 큰 기관 자금 유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외부 요인은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재료가 붙을 때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숏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숏은 하락 추세가 뚜렷할 때 빛을 발합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반복되면 숏 쪽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기준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장면을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보통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서 숏을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구간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도 경고가 됩니다. 특히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 에너지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올라가도 속은 비어서 되밀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소식,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재료는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숏이 유리해지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조지표를 활용하시면 초보자분들도 판단이 쉬워집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기술적 분석이 특히 중요합니다. 감정 대신 숫자로 시장을 보게 해주거든요.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가 많이 쓰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봐도 지금이 과열인지 공포인지를 훨씬 또렷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 판단에 자주 씁니다. 수치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서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MACD는 추세 전환에 힌트를 주고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가격의 확장, 수축을 보여줍니다. 단타에서는 지금 흔들림이 커지는지 줄어드는지가 승부를 가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 골든 크로스 같은 긍정 신호, 거래량 증가, 그리고 긍정 뉴스가 같이 맞을 때 확률이 올라갑니다. 하나만 보고 들어가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숏은 하락 추세, 데드 크로스 같은 하락 신호, 거래량 흐름의 약화, 그리고 부정 뉴스가 겹칠 때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역시 한 가지만 믿지 말고 여러 근거가 겹치는 구간을 노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비트게 차단 흐름이 들어온 건 단순 불편이 아닙니다. 접속 제한이 오면 대응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선물 전략보다 먼저 자산 이동이 우선입니다. 이미 설치된 앱이 당장 켜진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업데이트가 막히면 어느 순간 로그인 문제나 접속 불가 같은 형태로 바로 체감이 옵니다. 안전하게 가려면 개인 지갑 출금이 가장 깔끔합니다. 우회 접속은 가능할 수 있어도 그 과정에서 보안이 무너지면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급하실수록 기본을 지키셔야 합니다. 서두르되 허술하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제가 비교해둔 한국인 이동 상위 5개 거래소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두겠습니다. 원화 입금, 한글 지원, 수수료, 이벤트까지 한 번에 보이도록 해놨으니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는 이번 이슈 대응뿐 아니라 단타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도 같이 정리해두겠습니다. 영상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고정 댓글까지 보셔야 오늘 내용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코인 단타와 대응에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